어두운 병실, 희미한 조명 아래 한 여자의 손이 남자의 다리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지우가 태준의 허벅지 근육을 깊게 누릅니다. 태준이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태준이 거친 숨을 내쉽니다. 고통스럽지만 견딥니다. 지우의 손이 태준의 종아리로 내려갑니다. 전문가의 손길이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태준이 눈을 뜹니다. 지우를 바라봅니다. 지우도 태준과 눈이 마주칩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 지우가 문을 닫고 기대어 섭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실록이 무성했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지요. 지금 병실로 걸어 들어가는 이 여성이 48세 한지우입니다. 그녀는 베테랑 재활 PT 트레이너입니다. 8년 전 이혼 후 오직 아들과 일에만 매달리며 멈춰버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트레이닝복과 땀 냄새로 채워져 있었지요. 그녀가 마주할 남자는 45세 정태준 환자입니다. 국내 굴지의 그룹 후계자인 재벌 2세였으나 1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재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는 절망과 오만에 빠져 재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태준 환자분, 오늘부터 전담 재활 PT를 맡게 된 한지우입니다. 나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나요? 못 들었습니까? 나가라고 코디네이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자 트레이너는 불편하다고, 특히 당신 같은 중년은 더더욱. 환자분, 트레이너의 성별과 나이를 따질 시간에 지금 다리 근육의 20%가 이미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부터 직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죠. 트레이너요? 당신 월급 얼마 받습니까? 당신 월급의 10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가세요. 트레이너는 환자의 눈빛에서 오만함이 아닌 살아갈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절망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욱 거칠게 굴고 있는 것이었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벌 2세 정태준 씨를 돈으로 움직이는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뭔데요? 나를 구원하러 온 성직자라도 됩니까? 다들 돈 때문에 내 주변에 붙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꺾인 의지를 살리러 왔습니다. 정태준 씨. 그리고 당신의 몸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상체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손대지 마. 지금 당장 나가. 내 몸에 내 손대지 말라고. 저는 당신의 트레이너입니다. 당신의 몸에 내 손이 닿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그건 당신이 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재활은 실패합니다. 선택하세요. 거부할지 아니면 다시 걸을지. 여성은 그의 나약한 저항을 뚫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압력은 환자가 이제까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구걸도 위로도 아닌 냉정한 프로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힘 속에서 환자는 왠지 모를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8년 만에 한 남자의 몸에 닿은 48세 중년 여성의 손이었습니다. 자, 숨을 내쉬고. 이 부분이 굳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갈 겁니다. 중년이라 환자의 눈빛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호기심이라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서로의 벽을 확인하는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성은 복도를 걸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이 재활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뤄야 하는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첫 만남의 냉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지옥 같은 재활 훈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나 지우에게는 재활만이 오직 그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자, 태준 씨. 이제 진보를 이용한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복부에 집중하세요. 힘이 빠지질 않아요. 내 몸인데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우의 단단한 손이 태준의 골반과 허리 아래쪽에 닿았습니다. 태준은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은 오직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압력이었지만 오랫동안 여성의 온기를 잊고 살았던 그에게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흡, 흡, 숨 쉬세요. 태준 씨, 근육에 힘주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아파야 풀립니다. 지우님은 안 아픕니까? 익숙해지면 이 고통이 당신을 다시 걷게 할 겁니다. 지우 역시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손바닥에 느껴지는 45세 남자의 뜨거운 체온에 속으로 미세한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피티복 소매 아래의 손목이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이제 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침대 끝에 앉으세요. 혼자 못 움직여요.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지우는 그의 두꺼운 허벅지를 감싸 안듯 지탱하며 침대 끝에 앉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땀과 소독약 냄새가 섞인 병실 안에 묘하게 긴장된 숨결이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을 줬나 봐요. 죄송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재활 과정입니다. 자, 이제 무릎 관절을 돌립니다. 이제 허리 깊은 곳의 코어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꼭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해야 합니까?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지우의 몸이 태준의 등과 허리 라인에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귀 근처에 닿았고 그녀의 손목이 그의 골반뼈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우님, 당신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요. 순간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소독약과 파스 냄새가 섞였겠죠. 집중하세요. 아니요. 샴푸 냄새.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낯선 여자의 냄새. 그 말에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금 PT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한 남자였습니다. 지우는 온 힘을 다해 이 관계의 경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태준 씨, 지금은 치료 시간입니다. 치료에 방해되는 언행은 삼가세요. 경고입니다. 경고라. 지우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 손도 떨리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지우는 순간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태준에게서 몸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벌써요? 병원을 나선 지우는 밤늦게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땀과 피로로 찌든 48세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지우, 정신 차려.
넌 트레이너야. 하지만 지우는 태준의 허벅지에 닿았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손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8년 동안 잊었던 여자로서의 미세한 감각들이 그녀의 잠잠했던 호수 위로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태준의 외로움과 교차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재활 훈련으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태준의 형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차가운 현실의 통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셔. 경영권은 이미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지. 내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저 동정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편하게 살라고. 나가. 당장 나가. 태주는 형이 떠난 후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지 못하는 것보다 아버지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첫날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PT를 거부했고 침대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PT 시간 대신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PT복 대신 단정한 중년 여성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치료사로 온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치료가 방해될까 봐 왔습니다. 오늘은 PT 말고 차나 한잔 하시죠. 당신도 나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본 적 있습니까?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길었지만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그녀의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돈 때문에 버려졌고 당신은 걷지 못해서 버려졌을 뿐입니다. 외로움의 무게는 같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세상이 온통 벽처럼 느껴졌죠. 남들이 말하는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지우의 담담한 고백에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거만함 뒤에 숨겨왔던 그의 나약하고 외로운 영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도 회사에도 나에게 남은 건 이 망가진 몸뿐이에요. 지우는 태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 외로움은 젊은 날의 외로움보다 중년의 외로움이 더 뼈아프죠. 하지만 저는 그 8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버린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군요. 나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저는 당신의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당신의 의지를 살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하세요. 나에게 당신의 성공을 보여주세요. 태주는 지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재활 의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요. 지우님, 다시 해봅시다. 당신의 말을 믿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PT 시간 외에도 그들은 인생의 고민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차가운 병원이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따뜻한 안식처로 변해갔습니다. 지우는 태준의 몸을 고치고 있었지만 태준은 지우의 멈춰버린 여자로서의 시간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헌신적인 노력과 태준의 강력한 의지가 합쳐지자 재활은 기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은 PT 시간을 고통이 아닌 지우와 연결되는 유일한 시간으로 여기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의료진조차 놀랄 정도의 빠른 회복세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고강도 재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벗어나 침대 옆에 서서 스스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균형을 잡으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숨 쉬고. 태주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는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1년의 절망을 깨고 45세의 남자가 드디어 두 발로 섰습니다. 봤어요? 내가 일어섰어요, 지우님. 지우는 자신의 일을 하는 8년 동안 수많은 재활 성공을 보았지만 지금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감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태준 씨. 태준은 눈물을 닦는 지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기쁨보다 더 벅차오르는 다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우님, 당신은 내 몸뿐 아니라 내 영혼을 재활시킨 사람이에요. 그의 손이 지우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 촉감은 8년간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남자라는 존재의 따뜻한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 다시 걷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우는 태준의 절박한 진심과 그의 뜨거운 열망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8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중년 여성의 심장이 이 남자의 고백 앞에서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끌어안고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그 키스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48세의 여자가 45세의 남자에게 바치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은 모든 현실과 경계를 녹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길고 숨막히는 키스가 끝난 후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참으며 태준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우리의 감정,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우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과 그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트레이너로 남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새 삶을 시작해야 해요. 나에게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태주는 그녀의 단호함 속에서 그녀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벽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가라면, 갈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내 두 번째 인생은 당신이 준 것입니다. 두 사람은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 PT를 진행했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절정에 달하며 서글픈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원칙과 현실을 지키려 했고 태주는 그녀의 단호함 속에서 더 큰 사랑을 품었습니다. 태준의 퇴원 날이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이별의 서글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지우를 향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재활센터를 차리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건 당신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입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지. 지우는 봉투를 만지작거리지도 않고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당신을 치료한 게 아니니까요. 당신의 성공적인 새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작별은 포옹이나 눈물이 아닌 굳건한 의지와 포기의 교차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현실을 지켰고 태주는 그녀의 높은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태주는 목발을 짚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문이 닫힐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흐르던 눈물은 벅찬 감격이 아닌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덤덤한 체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동네의 작은 PT 센터에서 일하며 성실한 중년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8년 전 이혼 후와 똑같이 고독했습니다. 가끔 태준의 뜨거운 체온이나 절박했던 눈빛을 떠올리곤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지 못하는 미약한 추억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늦게 퇴근하여 TV를 보던 지우는 우연히 경제 뉴스에서 태준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활 관련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준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활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주는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철학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디테일한 노하우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직접적으로 제외하지 않고도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그녀의 존재 가치를 영원히 인정하고 간접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외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번째 봄날의 씨앗을 각자의 자리에서 키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웠던 중년의 삶에 태준은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울림 있는 사연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